자, 우리 137페이지 보시면은 요 작품에, 요 단원에서 할 게 딱 명확해, 얘들아. 우리 137페이지 맨 위에 보면 제목이 써있지. 문학 작품의 뭐라고, 얘들아? 그럼 재구성이라는 거는 그 작품을 재구성할 뭐가 있었다라는 거야? 원작이 있었다라는 거거든? 그래서 포인트는 이 단원에서 할 거는 무조건 다 원작이 있고 그 원작을 토대로 한 재구성이 있다라는 건데, 첫 번째 오늘 파트가 시를 우리가 재창작한 거를 배울 거고, 그래서 오늘은 원작이랑 그 원작을 토대로 해서 재창작한 거 이렇게 두 편 시를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되게 익숙한 소설 하나 있지. 봄봄, 점순이. 그거 기억나? 우리 오늘 그거부터 할 거야. 근데 길이가 짧아서 좋아. 그리고 뭔가 가슴 뭉클해, 그 얘기가. 그래서 그거는 우리 선생님이 원래는 전체적인 줄거리 다 읊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이생규정전이 너무 길어서 그랬던 거고, 오늘은 그냥 다 읽으면서 할 거야. 그 정도 길이가 좀 돼서 재밌거든요. 재창작이라는 건, 잘 봐. 우리가 오늘 배울 시는, 자, 자, 검은색 다시 갖고 올게요. 선생님 저거 뚜껑을 또 다 열어놓고 왔네. 우리가 오늘 배우는 작품 중에서 시 파트는 원작이 있고 그 작품을 토대로 한 재구성이 있거든? 근데 우리가 오늘 배우는 소설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원작이 있고 이걸 재구성했다라기보다는 이 원작의 뒷이야기를 조금 더 창작해냈다라고 하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아, 얘들아. 알겠지? 그러니까 재구성했다라기보다는 뒷이야기를 좀 창작해냈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얘들아, 우리가 이걸 배우기 전에 원작 소설을 조금 떠올리는 게 좋을 것 같아. 근데 우리 원작 소설 이미 알지? 그 본모 언제 했었니? 1학년 때 했었니? 기억나? 본모 어떤 내용이야?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요걸 공부한다라는 건 사실 요번 단원에서 이거 한 편 공부한다라는 게 아니야. 솔직히 말하면 이제 4편을 공부한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야. 왜? 원작하고 이 원작을 토대로 해서 재구성한 작품을 계속 뭐 할 거야? 비교시킬 거거든, 얘들아. 그래서 사실상 4편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좀 더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재구성하는 것에 대한 의견 우리가 좀 보도록 할게요. 137페이지 맨 밑에 한 번만 좀 보도록 할게요. 문학작품의 재구성과 창작 보도록 합시다. 문학작품의 갈래적 특성, 형식적 특성을 익힐 수 있고, 이런 것들은 다 그냥 읽어만 둘게요. 자, 두 번째, 상상과 체험이 문학작품으로 탄생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심미적 표현으로 다른 사람에게 성찰과 감동을 줄 경우에 문학적 소통이 아주 재미를 느낄 수 있다. 이런 것들은 그냥 통상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선지로 나올 가능성도 좀 작아요. 하지만 그 위쪽에 보면 표가 하나 더 있지, 중간쯤에. 거기는 조금 봐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재구성과 창작의 차이점이거든, 얘들아. 자, 재구성이라는 건 뭐냐면 일단 원작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돼. 원작을 모르면 그걸 토대로 해서 어떻게 재구성을 할 수가 있겠어, 그치? 그래서 우리가 포인트는요, 재구성 파트에서 원작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 원작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그럼 창작이라는 건 무엇이냐? 문학작품의 다양한 요소도, 얘는 원작에 대한 이해가 아니야. 왜? 새롭게 창작하는 거니까, 그치? 근데 어쨌든 재구성이든 창작이든 공통점은 뭐냐면 내가 쓰고 싶은 것들 중에서, 얘들아 밑줄, 가치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선별한다. 가치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선별한 다음에 재구성 같은 경우에는요, 바꿔 쓰는 거야. 바꾸어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시면 되고요. 창작은 바꿔 쓰는 게 아니야. 말 그대로 새롭게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창작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시면 창작과 재구성이 이런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 거구나 라고 좀 가닥을 잡으실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은 오늘 시는 좀 짧기 때문에 소설부터 진행하도록 할게요. 하지지나 백로로 가겠습니다. 아까 말했던 148페이지로 갑시다. 148페이지 맨 위에 올라가면 하지, 지나, 백로라고 써있는데 얘들아, 요 제목이 좀 중요할 것 같아. 우리 봄봄 한번 살짝만 좀 떠올려 볼게. 앞에 봐. 우리 요거 봄봄 내용 기억나, 얘들아? 일단 주인공 나가 있었어. 그리고 또 나만큼 중요한 사람이 누구였지, 얘들아? 맞아. 점순이도 있어야 돼. 장인이 있었고 점순이 있었어. 약간 장인이 좀 못된 놈으로 그려졌고, 점순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똑 부러지고 야무지고, 얘는 좀 어수룩하고, 얘는 좀 어땠지? 야근. 그치? 요렇게 조금 인물이 그려졌던 거 기억납니까?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서 조금 하이라이트가 되는 그 장면들을 우리가 좀 기억해 놓을 필요가 있어서 그거 좀 기억을 하고 좀 넘어갈게, 얘들아. 일단 나는 뭐였어, 얘들아? 대릴사위. 근데 장인은 얘를 대릴사위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집했지? 돈 안 드는 뭐?
머슴. 대리 사이로 하면 돈을 안 줘도 돼. 그래서 우리가 점순이가 몇 살 되면은 시집 보내줄게, 장가 보내줄게 이렇게 했으면 끝났을 건데 멍청하게 어떻게 약속했었지? 키가 좀 크면 할게 이렇게 했으니까 그게 되게 애매한 거야. 그래서 결혼을 못했지. 그러니까 점순이가 근데 뭐 했어 얘들아? 자꾸 충동질을 하죠. 자꾸 충동질해서 어떻게 아유 수염이라도 확 그냥 잡아채야지 해서 실제로 어떻게 수염을 잡아챘더니 아니 점순이가 시키는 대로 했는데 점순이가 시키는 대로 장인어른 수염을 잡아챘는데 어떻게 해 점순이가 와서 아이고 이 망할게 우리 아버지 죽이겠네 하고 때려버리지. 그래서 멍하니 있다가 장인어른이 머리를 팍 그래서 머리에 피가 탁 터졌는데 멍하니 이렇게 앉았지. 왜? 점순이가 시켜서 했는데. 점순이가 시킨 대로 했는데 당최 점순이의 속마음을 알 수가 없어 라고 하는 장면에서 알 수 있는 거 점순이는 되게 얕고 똑부러졌지만 나는 되게 어수룩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했었죠. 이해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충동질 전에 있었던 거 요 장면도 또 기억을 좀 하나 해놔야 돼. 충동질 전에 얘가 한 번은 관객이나 나 배탈 나서 일 못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하지? 일해 하면서 몸싸움을 벌일 때 이 장인이 이 나의 바지가랑이 붙들고 늘어졌던 장면 기억나요 얘들아? 그 장면도 우리 여기 조금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좀 기억을 해볼 문제야. 알겠지? 그리고 또 하나 나는 장인과 어떤 관계야? 그래서 결국 대립적인 관계였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야 돼. 그리고 제목의 의미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 봄봄이라는 제목이 어떤 의미지? 청춘 남녀의 사랑이야. 청춘. 그리고 사랑, 설렘 이런 것들을 다 상징하는 제목이 봄봄이었단 말이야 얘들아. 근데 얘들아 우리 오늘 하는 제목 그 뒷이야기 꾸며낸 재창작인데 요거 지금 얘들아 제목이 뭐야? 하지, 진아, 백로거든요. 하지, 뜻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 번만 볼게요 얘들아. 모래 하지 24절기에 하나고 망종, 소서 사이에 다 필요 없고 얘들아 양력 6월 20일 얘들아 양력 6월 21일이면은 거의 7월 중순 말 거의 8월 된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딱 계절이 언제야? 봄 지나서 하지야 얘들아 하지. 하지면 너희 그냥 머릿속에 간단하게 여름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여름 지나서 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 얘들아? 백로야. 그럼 백로 뜻 한번 읽어볼까 얘들아? 백로 24절기 중에 하나인데 쳐서 추분 사이에 양력 9월? 얘들아 양력 9월이면 아직 좀 덥긴 하지만 서서히 어디로 접어들 때야? 그래 이제 가을로 접어들 때거든. 그럼 자 제목의 의미 좀 한 번만 볼까 얘들아? 우리 봄봄 원작이지? 원작의 제목은 어떤 의미야? 청춘 남녀의 설렘, 사랑 이런 것들이거든. 사랑? 근데 하지, 여름 요 때는 어떤 거야? 열렬, 격렬 사랑 이런 것들이야. 근데 요 때는 뭐냐면 약간의 이제 성숙과 성장 요 때로 가는 제목인 거거든 얘들아. 그러니까 뒷얘기는 약간 요런 거야. 이런 아이들이 있고 끝에 어떻게 끝났지? 그래서 점순이 지가 시키는 대로 했는데 왜 내 편 안 들고 장인님 편 들지? 하고 벙쪄 있다가 머리 터졌고 장인님이 와가지고 에이그 머리 치료해주면서 올 가을에는 꼭 결혼시켜 줄게 알았지? 그러니까 얼른 일하러 가 이렇게 달래줬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어수룩한 나는 어떻게 해야지? 알았어 하고 또 일하러 간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 뒤에는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 이게 끝이었거든 얘들아. 근데 자 우리 뒷얘기 살짝만 갈게요. 여기서 어떻게 끝나다고? 올 가을엔 결혼을 시켜주마 하고 끝났단 말이야. 근데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몰랐는데 이 뒷얘기에선 결혼을 해. 근데 너희 생각해봐. 결혼이 누구의 입김으로 이루어졌을 것 같아? 장인이 시켜줬을까? 나가 우겼을까? 나가 우긴다고 장인이 오케이 했을까? 야 정황상 누구의 입김이 제일 셌을까? 점순이야. 점순이가 우기고 우겨서 결혼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가을쯤 됐을 때 여기 결혼을 하고 나서 그럼 얘들아 너희 생각해봐. 장인어른 입장에서는 이제 돈 안 주는 머슴이 있어 없어? 없지. 이제 큰일 났지. 그래서 결혼을 시켜줄 때 약속을 해. 너 결혼해도 우리 집 논밭이라는 거 그대로 해야 돼. 약속을 해. 그러니까 또 어수룩하니까 할게요. 이렇게 약속을 한단 말이야. 그런데 점순이가 일을 시켜 안 시켜? 자기 남편인데. 안 시켜. 너 이런 와이프 만나라. 알겠지? 일을 안 시켜. 실제로 자꾸 일을 안 가니까
얘 입장에서는 장인어른하고 약속을 했는데 자기가 약속을 지켜 안 지켜? 약속을 안 지키는 게 약간 마음에 걸리는 거야. 근데 장인어른이 그러니까 자꾸 얘네 집에 찾아와. 야, 얘 어디 갔어? 그럼 점순이가 아유 생선 잡으러 나갔어. 아유 어디 나갔어 하고 맨날 거짓말을 해. 그래서 맨날 약속을 안 지키게 된 거야. 그래서 그게 약간 조금 마음에 걸렸는데 장인어른 입장에서는 일할 머슴이 필요하거든. 그래서 점순이의 막내 여동생의 대릴사위를 드려. 그러니까 또 다른 대릴사위를 드리는 거지 얘들아. 이해됐어요? 근데 여기서 또 다른 대릴사위는요. 막내 동생의 대릴사위. 얘는요, 모습부터 설명이 나오는데, 약은 놈이야. 그래서 되게 웃기게 그려지는 게 뭐냐면, 얘는 지금 누구랑 달라? 어수룩해서 맨날 부려먹을 수 있었던 나랑은 좀 상황이 달라진 거야, 얘들아. 그럼 지금 누가 속이 터져? 장인이 속이 터지는 거지. 그 장인이 속이 터지는 거 얘한테 와서 막 하소연을 하거든. 그런 장면에서 꽤 재밌어요, 얘들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어떤 점이 공통되고 어떤 점이 이제 차이점이 나는지 그것도 조금 볼 필요가 있어요, 얘들아. 자,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앞부분 줄거리부터 읽어보도록 할게요. 어제 저녁에 장인이 나를 찾아와 그놈 얘기. 얘들아, 여기서 말하는 그놈이 막내 싸위야. 막내 싸위. 이해됐죠? 그놈 얘기를 하면 서럽게 울어댔고 나는 여러 감정이 들면서 작년가를 회상한다. 얘들아 봐봐. 시간 순서가 엉망진창인 거는 여전히 똑같이 계승하고 있지 않나요, 얘들아? 자, 작년가를 회상한다. 나는 점순이가 18살이 되어도 여전히 장인이 성례를 시켜주지 않자 점순이가 일러준 대로 지주인, 얘들아 지주인 배참봉 댁을 찾아가서 자신의 억울함을 얘기하겠다고 장인을 협박했다. 이런 거 다 뒷얘기 꾸며낸 거야, 얘들아. 마침내 점순이가 시키는 대로 해서 결혼을 하게 됐다라는 걸 우리한테 보여주죠. 마침내 점순이와 혼인한 나는 성례 후에도 막내딸 끝순이의 배필이 대리사이로 들어오기 전까지는 농사일을 계속 거들겠다고 약속했지만 점순이의 만류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거. 여전히 점순이는 똑똑하고 야무지고 딱 부러지게 그려지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얘들아. 자, 그러면 전개 부분부터 나가볼게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캥기는 것이 바로 그 약속 때문이었다. 그 약속이 뭐야? 농사일 계속 돕겠다고 했는데 어쨌든 점순이가 말려서 농사일 안 하는 거야. 내가 장인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자, 여기 괄호 부분. 장인님은 내가 일을 도우러 오지 않자 몇 번이나 우리 집을 찾아서 박서방계 있는가? 얘들아, 호칭 변했다, 얘들아. 이제 결혼했으니까 박서방이라고 불러요. 박서방이라고 불러댔다. 그때마다 나 대신 점순이가 마시를 갔다는 등, 사냥을 갔다는 등, 물고기 잡으러 갔다는 등 잘도 둘러댔다. 과연 점순이의 말대로 장인님은 하고 헛기침만 몇 번 했을 뿐 예전처럼 지게 막대기를 들지. 야, 여기서 지게 막대기 중요하다. 지게 막대기가 뭐야? 얘 머리통 때렸던. 맨날 누가 들었던 거야? 장인어른이 얘를 때렸다. 그러니까 잘 봐. 여기 중요한 거 하나. 원래 원작에서 지게 막대기의 역할. 어떤 거야? 갈등의 역할이었어. 왜? 지게 막대기를 누가 들었지? 장인어른이 들고 누구를 때렸어? 나를 때리던 거야, 얘들아. 이해됐지? 지게 막대기 기억하시고. 자, 계속 한번 읽겠습니다. 이거 되게 잘 썼어, 얘들아. 지게 막대기를 들지도 성을 내면서 소리치도 않아. 왜? 결혼을 했거든. 그래서 우리 장인님이 또 이렇게 급하게 대릴사위를 드린 것이라고 생각하니 관계, 배탈이야, 배탈. 배탈이 난 것처럼 속이 더부룩했던 것이다. 자, 이것도 다 본공에 등장했던 표현들. 막내 사위로 인한 문제에도 책임이 있다고 여기는다. 이게 뭐야? 다 착하다라는 거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지. 자, 여기서 우리 그 괄호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한 번만 이거 찍고 갈게요. 149페이지에 우리 정리하기 한 번만 볼게요. 원작 본본과의 비교 한 번만 보겠습니다. 1인칭 주인공 시점에다가 밑줄 한번 치세요. 괄호에다가 밑줄 치세요. 괄호는 뭐라 그랬지? 주인공의 상황이나 상황을 부연 설명에다가 밑줄 치시면 돼요. 요런 거 여전히 공통점 계속해서 계산하고 그러니까 이게 뒷얘기를 꾸며냈다고 생각할 수 없어. 원래 원작에 이어지는 건가? 이런 착각이 들 정도로 되게 유사하죠. 자, 그 다음에 과거와 현재를 오가면 시간을 서술하는 거 뭐예요, 얘들아? 우리 시간의 역전적 구성도 되게 비슷하죠? 과거와 현재를 오가며에다가 밑줄. 자, 그 다음에 기본 성격에다가 밑줄. 자, 기본 성격이라는 게 뭐예요? 장인어른은 여전히 구두쇠처럼 남을 부려먹길 원하고 점순이는 여전히 똑똑하고 나는 여전히 어수룩한 거. 자, 지게막대기, 관격, 빙장님. 빙장님은 아직 안 나왔지만 얘들아, 너희 빙장님 혹시 기억나니? 쌤 봐봐. 빙장님이 어떤 뜻이냐면은 우리
나가 장인을 부를 때 빙장님, 빙장님 이렇게 불렀었거든, 원작에서. 근데 그거 되게 해학적인 부분이었어. 이게 왜 해학이냐면, 빙장님은 원래 어떤 명칭이냐면, 장인어른을 높여 부르는 말이긴 한데, 남의 장인을 높여 부르는 말이야. 그럼 얘들아, 나는 이 장인은 자기 장인이니까 빙장님이라고 부르면 안 되는 거거든? 근데 이 장인은 그걸 모르고 어디서 주워 듣기를 장인어른을 높여 부르는 말이 빙장님이야. 이거를 지가 어디서 주워 들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얘한테 야, 나 높여 불러. 앞으로 빙장님이라고 불러. 해가지고 얘가 이제 얘도 어수룩하니까 빙장님, 빙장님 부르는 거야. 이게 되게 그래서 해학적인 멘트야, 얘들아. 이해돼요? 근데 여기서도 계속 빙장님, 빙장님 할까. 그래서 이것도 하나 중요하니까 알아두세요. 자, 계속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얘들아. 우리 원작의 토속적, 얘들아, 토속적 어휘 밑줄, 해학적 분위기 밑줄, 구어체 밑줄 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차이점, 얘들아. 와, 새로운 인물이 등장한다라는 거 하나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나로 들어가겠습니다. 끝순위에 대립 사이를 하겠다고 들어온 사내는 체격은 나보다도 머리통 하나는 더 작았지만 눈꼬리는, 얘들아 밑줄, 눈꼬리는 마치 족제비처럼 위로 솟은 게 마냥 어수룩해 보이지는 않은 친구였다. 오케이. 막내 사이의 겉모습, 눈꼬리가 족제비처럼 위로 솟았대, 얘들아. 아, 나와는 좀 다른 애구나. 좀 약은 애구나. 소학교까지 다니다가 돌림병으로 부모도 잃고 그 바람에 제 신세가 따분하게 여겨져서 이곳저곳 떠돌다가 이 동네까지 오게 되었는데 나를 보자마자 형님 굽실대는 꼴이 꼭 미덥진 않았다. 더구나 그 친구가 오고 난 뒤부터 장인은 나를 볼 때마다 뭐 여간 일을 잘해야지 자네처럼 한 입으로 두말할 것 같지도 않고 말이야. 한 입으로 두말한다는 게 뭐야? 앞에 봐요. 결혼할 때 야 대릴사위 오기 전까지 너 우리 일 도와야 되는데 도왔어 안 도왔어? 안 도왔지. 근데 되게 웃긴 게 이 대리사위가 되게 야같잖아. 그래서 처음에는 엄청 싹싹하게 잘해. 그래서 장인이 되게 기분이 좋아. 그래서 막 술을 한잔 해. 술을 한잔 하는데 요 대리사위 놈이 이 장인어른이 글을 모르는 거를 알고 계약서를 한 장 갖고 오거든. 그래서 계약서에다가 지장을 찍게 해. 근데 그 계약서의 내용이 나는 요 땅만 일할 거야. 요 땅만 내 땅이야. 요렇게 이런 말도 안 되는 계약서를 했거든, 얘들아. 그래서 그 계약서를 가지고 얘한테 막 장난을 친 거야.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계속 할게요. 계속 읽겠습니다. 나 계속 갑시다. 소학교까지 다니다가 돌림병으로 부모도 잃고 그 바람에 신세가 따분하게 여겨져서 이곳저곳 떠돌다가 우리 동네까지 오게 되었다는데 나를 보자마자 형님 이게 좀 야가서 얘가 이래 처음에는. 더구나 그 친구가 오고 난 뒤부터 장인어른은 날 볼 때마다 야 너처럼 두말 안 한다 하면서 비아냥거렸대요. 그래서 좀 싫었던 거야. 근데 바로 어제 저녁에 우리 집에서 들른 장인이 침이 마르도록 칭찬에 맞지 않던 막내 사위 때문에 눈물을 떨구고 방바닥을 쳐대면서 하소연을 한 것이다. 에휴, 내가 호랭이 새끼를 받았지, 호랭이 새끼. 집 나온 강아지 한 마리가 들어왔다고 생각했는데 자, 막내 사위에 대한 인식이 조금 변했죠. 왜 변했는지 선생님이랑 좀 보도록 합시다. 뒤쪽으로 넘어갈게요. 150페이지. 이야기를 들어보니 우리 장인님이 이번에는 제대로 된 사위를 하나 얻으러 간다. 여기서 말하는 제대로 된 사위 앞에 보세요. 자, 대릴사위 야근 놈 갖다가 표현을 어떻게 했어요? 제대로 된 사위라고 표현했어. 제대로 된 사위는 원래 플러스여야 되는데 사실 진짜 플러스로 얘기한 게 아니라 진짜 속마음은 아이고 진짜 속마음은 뭐야? 야근 놈이잖아, 야근 놈.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필기 뭐라고 되어 있는 거야? 반어적인 표현이라고 되어 있는 거야, 얘들아. 이해되니? 왜 반어적인 표현이야? 얘가 아까 전에 내가 방금 살짝 말했지. 장인님한테 처음에는 잘 보여. 그래서 장인님이 기분이 좋아서 술을 한잔 하는데 장인님이 글을 모르는 걸 노리고 계약서를 쓰게 한단 말이야. 그 계약서에는 말도 안 돼. 나 일 안 할 거야. 이런 조항이 써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장인님이 막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막 난리가 나.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된 사위를 만났다라고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반어적 표현이라는 겁니다. 춘분 지나서 모두 다 지내고 자 처음을 얘기하는 거야. 춘분 봄이에요. 봄 지나서 모두 다 하고 뭐야 거기 성실한 척에다가 동그라미 한번 해주세요. 성실한 척. 그러면서도 장인님한테 살살거리면서 마음을 주는 게 기특해서 막내 대릴사위와 술을 한 잔 마셨다는 것이다. 이거 뭐야 얘들아? 과거로 거슬러 갔지. 시간의 역전이지 지금. 그치? 이거 아까 우리 원작하고도 비슷한 점이라고 얘기했어요. 시간이 막 거슬러 올라가. 또
또 예전에 나한테 그랬던 것처럼 우리 끝순이가 웬만큼 크면 성례를 시켜주겠다고 약조를 하면서 주거니 받거니 술잔을 돌렸는데 이 막내싸이란 친구가 아유 장인님 그럼 그러지 말고 여기에 지장 한번 찍어요 하면서 종이 쪼가리를 내밀었다는 게 아니다. 내밀었다는 게 아닌가. 술도 얼큰해졌겠다. 글도 잘 몰랐던 우리 장인님은 그랬다. 우리 장님은 나처럼 까막눈이었던 것이다. 자, 요거 괄호 부분의 부연 설명 아까 전에 얘기했죠? 이거 원작 계승한 부분입니다. 남자가 누구처럼 한 입으로 두 말하면 쓰나 하면서 호기롭게 지장을 꾹 찍어주었다는데 그게 우리 장인님의 수염을 자 여기서 수염을 잡아챘다 뭐야 옴짝달싹 못하게 했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원작의 그 표현을 가지고 온 거지. 원작에서는 실제로 나가 장인님의 수염을 잡아챘었고요. 이거를 갖고 온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놈이 일도 안 나고 밥만 축 내고 당장 꺼지라고 해도 빙장님 아까 내가 빙장님 뜻 말씀해 드렸습니다 얘들아. 빙장님 저하고 계약을 했잖아요. 저기 안목골 놈만 제가 돌보면 된다고요. 이거 종이 쪼가리의 내용이라고 써있죠. 근데 빙장님은 그를 몰랐던 거야. 그건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빙장님 아무 걱정 마세요. 오늘 저녁에 어떻게 닭 한 마리라도 잡아서 술 한잔 할까요? 이러기만 하고 아이고 내 팔자야. 그놈이 우리 집 재산 다 축날판이야. 얘들아 여기 네모박스 땡땡하고 쫘라락 써있는데 이거 내가 선생님이 이미 설명했습니다 얘들아. 우리 장인의 무식함을 보여주는 해학에다가 밑줄 한 번만 딱 치시면 되겠네요. 장인님은 그렇게 하소연을 해댄 것이다. 하소연에다가 밑줄. 오케이. 야 이상하다. 우리 원래 원작에서는 장인이 나를 구박만 했거든. 근데 여기 지금 하지지나 백로 이거 재창작한 뒷부분에서는요. 장인이 나를 찾아와서 하소연까지 해. 그래서 이게 포인트야 얘들아. 하소연을 하다가 나랑 장인이랑 이따가 뒤에 가면 지호야 한 편을 먹을 거거든. 그래서 이게 제목이 갖는 의미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제목이 갖는 의미는 뭐라 그랬지 얘들아? 여름을 지나 아우 열렬하고 격렬한 계절이야. 그리고 성숙의 계절 뭐야? 갈등 관계였던 나와 장인이 화해와 협동, 연대감까지 느낄 수 있는 그런 스토리가 돼버리거든 얘들아. 왜? 우리 원래 새로운 공통의 적이 나타나면 사이가 좋아지는 법이거든. 이해되니? 그런 스토리가 이제 끼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제목이 저런 거야. 제목 진짜 잘 짓지 않았니 제목은? 괜찮니 지호야? 네, 할게요. 하지만 그날 밤 나는 장인님과 함께 집을 나서서 다시 처가로 가야만 했다. 함께 살을 맞대고 살아도 여전히 그 속을 알 수 없는 자 이게 무슨 소리야 얘들아. 그날 밤이 어떤 밤이야? 그날 밤이 어떤 밤이야? 장인이 와서 하소연한 날 밤. 이런 거지. 앞에 봐봐. 지금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여기가 장인네 집이야. 장인네 집에 누구랑 사는 거야 얘들아? 끝순이 사는 거야. 끝순이랑 누구 사는 거야? 막내 대릴사위 사는 거지. 그리고 여기가 어디야? 나의 집이야. 나랑 누가 사는 거야? 점순이가 사는 거야. 장인이 여기에 와서 뭐 한 거야? 하소연한 거야. 아니 이놈의 새끼가 일도 안 하고 우리 집 재산만 다 축내게 생겼어. 이렇게 하소연한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요 하소연한 날 밤에 나는 여기에 가게 됐다라는 거야 얘들아. 이해됐니? 여기에 왜 가? 이 점순이가 빛을 발할 거야 점순이가. 근데 자 여기서 중요한 점 장인과 나는요 어수룩해서 둘 다 글을 모르거든 얘들아. 자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날 밤 나는 장인님과 함께 집을 나서서 처가로 걸어가야만 했다. 함께 살을 맞대고 살아도 여전히 그 속을 알 수 없는 우리 점순이 나와 장인님이 등 떠밀었기 때문이다. 그래 그걸 보고만 있어요? 지장 찍은 종인지 목판인지 그거 확인을 좀 해야지. 장인이가 내 말을 문 밖에서 잠자코 듣고 있던 점순이가 방 안으로 들어와 이렇게 말했다. 아유 봐도 뭐 우리가 글을 아나? 이렇게 말해서 점순이가 바로 써봤대. 누가 그걸 보고 읽으래요? 없애버리면 되지. 아버지 땅 그 엉뚱한 놈 손아귀에 탁 들어가는 꼴 보고 있을 거예요? 그렇구나. 장인님과 나는 서로 눈을 마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점순이 똑똑하지 않니? 그치? 자, 일단 넘기지 않을 거고요. 151페이지 정리하기 한 번만 보고 갈게요, 얘들아. 자, 등장인물의 성격 가겠습니다. 자, 볼게요. 나 가겠습니다. 우직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시면 됩니다. 어수룩하고 순수한 성격 아직까지 유지가 되고 있고요. 장인님 가겠습니다. 장인님, 탐욕에다가 동그라미, 어리석음 동그라미 치시면 되고요. 점순이 가겠습니다. 꾀에다가 동그라미, 의봉스러움은 남을 좀 의심하고 이런 성격을 말해요. 자, 그 다음에 막내싸에 갈게요. 약고, 뻔뻔, 약고에다가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제대로 된 사이라는 표현이 반어적인 표현이라는 건 뭐 체크했으니까 안 읽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다음에 우리 맨 아래 점순이의 의미 보겠습니다.
자, 맨 마지막 줄 읽을게요. 점순이는 얘들아 밑줄 문제 해결 능력과 주도적인 성격에다가 밑줄 치시면 되겠어요. 점순이는 이런 인물이 얘들아 이런 거야. 원래도 앞에 봐. 원래도 점순이는 이 둘 사이의 갈등을 되게 해결할 수 있는 주도적인 인물로 그려졌거든. 근데 여전히 이 하지지나 백로에서도 그런 인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을 좀 할 수가 있겠죠. 뒤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말로 갈 거예요. 장인님과 나는 어두운 밤길을 달빛을 기대해 걸어갔다. 이제 하지도 지나, 자 봐봐. 여름 지나서 낮에는 뜨거웠으나 밤 공기는 그대로 아직 시원했다. 그러니까 뭐야? 아직은 하지야. 하지를 지나서 이제 백로로 갈 거야. 이 길목이란 말이야, 얘들아. 이해됐니? 제목의 의미입니다. 밤 공기는 그런대로 아직 시원했다. 비릿한 풀레도 자욱했다. 어디선가 두꺼비가 시끄럽게 울어댔고 부엉이 소리가 끊이듯이 끊이지 않고 계속 들려왔다. 자,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배경 묘사예요. 장인님은 내 바로 앞에서 터덜터덜 걸음을 옮겨. 여기서 중요한 부분. 6년 동안 그렇게 나를 구박하고 또 막내를 얻었다고 그렇게 으스대던 모습은 사라지고 이전 모습에다가 동그라미, 이전 동그라미. 근데 오늘은 그 막내 그 야근 놈한테 맨날 당하기만 해서 어딘지 짜부라지고 맥 빠진 노인네 한 명. 얘들아 현재에다가 동그라미 요거 대조 표시 한번 해줄까요? 원래 장인님은 엄청 커 보이고 못돼 보이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엄청 약해 보여. 야, 이 모습을 보니까 어때요? 밑줄 친 부분 볼게요. 짠하고 안쓰러운 마음 거기다 쓰세요. 연민. 자, 나가 현재 장인에게 느끼는 감정이라고 써있고요.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밑줄, 화해의 손을 내미는 계기. 여기다 밑줄 한번 딱 쳐주셔야 돼요. 여기 중요해요. 나는 일부러 장인님에게 말을 걸어. 장인님, 자, 이거 뭐야? 지금 점순이가 가서 그 계약서 찢어버려. 뺏어버려. 요 이제 점순이의 꾀를 듣고 지금 둘이 여기 걸어가는 중인 거야. 이해됐어? 둘이 걸어가면서 왠지 짠해 보이니까 우리 나가 장인님한테 이제 말을 거는 장면, 이것도 되게 좋아. 장인님, 예전 생각나세요? 이건 다 구어체, 이거 토속적인 거 방언 다 유지하고 있죠? 예전에 장인님이 제 바지가락이 움켜잡고 매달린 거 말이에요. 이것도 되게 해학적인 장면이지. 그거 우리 기억나요? 바지가락이 잡고 할아버지 날아라 이런 부분. 그거 뭐 좋은 일이라고 기억을 해. 오늘 그거 다시 한번 해보자고요. 제가 그놈 팔을 꼼짝 못하게 하고 잡고 있을 테니까 장인님이 그놈 바지가랑이로 움켜잡으세요. 그러면 제가 재빠르게 그놈 몸에서 그 계약서인가 뭔가를 그걸 빼낼게요 하면서 연대에다가 동그라미. 내가 그렇게 말하자 장인님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다시 뒤돌아 걷기 시작했다. 아까와는 다르게, 자, 여기 중요해요. 뭐야, 장인님이 좀 든든하게 느껴졌나 봐. 자기 편이 있으니까. 아까와는 다르게 뒷짐도 지고 걸음도 뒤틀게 걷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거드름하면서 이제 걷기 시작한 거야. 자, 여기 평소의 모습 회복에다가 밑줄 치시면 되겠네요. 이제 뒷골 콩밭만 지나면 바로 장인님의 집이었다. 장인이 툭 내게 말을 건넸다. 어떻게? 그럼 지게막대기는 네가 들 텐가? 여기서 지게막대기 앞에 봐요. 원래 지게막대기는 누가 들고 누가 때리던 거였지? 장인이 들고 나를 때리던 거였거든. 근데 이번에 장인이 딱 든든하니까 앞으로 딱 가다가 지게막대기는 네가 들래? 이런 장면. 너무 좀 뭔가 뭉클하지 않냐? 진짜 잘 쓰지 않았니 이거? 지게막대기 역할, 지게막대기에다가 네모박스 하나 쳐주세요. 자, 이거 내가 뭐라 했지? 갈등의 상징이었어. 앞에 봅니다. 이 지게막대기는요, 원래 갈등의 상징이었어. 원작에서는 갈등이었단 말이야. 근데 우리 후작에서는 얘를 좁힐 거거든요. 연대야, 연대. 연대고 화해의 상징이 돼버렸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지게막대기는 네가 들 텐가? 여름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열린 결말에다가 밑줄, 여운에다가 밑줄 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153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153페이지는요, 보자. 우리 나머지는 뭐 이미 다 했는데, 네, 이거 다 해서 맨 밑에 것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중요하다, 얘들아. 작품의 제목에다가 별표 하나 칠게요. 이거 작품의 제목도 근데 우리 선생님이 이미 아까 초반에 얘기했어. 원작은 봄봄. 우리 지금 요 뒷부분 꾸며낸 거는 여름 지나 가을이 되겠습니다. 좀 어렵게 표현해서 하지 지나 백로인 거야, 얘들아. 자, 원작의 의미, 제목의 의미 같이 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하지 가겠습니다. 여름에다가 동그라미.
가장 뜨거운 에다가 밑줄. 자, 백로 가겠습니다. 가을의 시작에다가 동그라미. 이제 가을로 가는 거야, 얘들아. 서늘해지는 시기에다가 밑줄. 자, 하지지나 백로. 그러니까 여름, 가장 뜨거운 여름에서 가을의 시작으로 가는 거거든. 그래서 이게 뭐야? 가장 격렬했던 시기에서 성수기 계절. 자, 격렬했던 시기를 지난 성수기 시기로 접어듦에다가 밑줄 치시면 되고요. 대립에서 화해로 전환에다가 밑줄 치시면 되겠네요. 자, 밑에 텍스트 읽겠습니다. 원작 본봄이 청춘의 사랑과 반복되는 기다림에다가 밑줄. 청춘의 사랑과 반복되는 기다림. 이 작품은 그로부터 시간이 흐른 뒤에 밑줄. 더 성숙해진 인물들의 화해를 다룬다. 해서 끊어주시고요. 봄에서 여름을 거쳐 가을로 이루어지는, 그래서 얘들아, 봄, 여름, 가을이야. 그 제목이 뭐예요? 원작은 봄봄, 하지, 백로 이렇게 되는 거죠. 계절의 흐름처럼 인물들도, 얘들아 밑줄, 계절의 흐름처럼 인물들도 성장하고 변화. 요거 얘들아, 그래서 이 제목의 의미는요,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 꼭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뒤쪽으로 넘어갈게요. 자, 뒤쪽으로 넘어가시면 우리 154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154페이지에 보시면은요, 1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전체적인 줄거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안 읽고요. 1번의 괄호 2번은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1번의 괄호 2번 가겠습니다. 작품의 제목, 하지지나 백로는 원작 제목 봄봄과, 얘들아 밑줄, 원작의 제목 봄봄과의 계절적 대비. 와, 이거를 계절의 흐름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계절의 대비라고도 할 수 있구나라는 거 지점 하나 알아두시고요. 시간의 흐름과 인물관계의 변화에다가도 밑줄 한번 쳐주세요. 원작 봄봄이 성내 문제를 놓고 나와 장인이 겪는 갈등에다가 동그라미. 이게 원작의 포인트였어. 갈등이었어. 근데 하지지나 백로는 그 갈등의 시기를 지나서 화해에다가 동그라미. 오케이. 포인트는 갈등에서 화해구나. 이런 상황을 그린다. 하지는 1년 중 가장 뜨거운 시기로 과거 격렬했던 갈등을, 백로는 서늘해지기 시작한 차분한 시기로 현재 안정된 관계를 의미한다. 따라서 하지지나 백로라는 제목은 밑줄, 원작에서의 대립에서 벗어나 장인과 나의 화해. 그리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현재 상황을 밑줄, 계절의 변화에 빗대어 비유적으로 표현. 오케이, 비유적인 것까지도 우리 챙겨갈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155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155페이지 보시면은요, 봄봄의 줄거리가 들어가 있어요, 얘들아. 이 줄거리 부분은 뭐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밑에 작가의 창작 노트도 그냥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보고 싶은 거는 뭐냐면, 그 아래 왼쪽에 보시면 쌤의 꿀팁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얘들아. 그 부분 선생님이랑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 작품은 원작을 그대로 차용하지 않고 차용은 빌렸다라는 얘기입니다. 인물의 성격을 다면적으로 제시하며 관계의 변화를 새롭게 재구성했다. 오케이. 뒷부분을 재창작했는데 재구성은 인물의 성격을 재구성했다라는 거고, 관계의 변화를 재구성했구나. 얘들아 밑줄 치세요. 관계의 변화를 재구성. 그치? 재구성한 장면은 다 그대로 갖고 왔는데 재구성은 관계의 변화였던 거야. 갈등이 연대 화해로. 이해됐어요? 네, 요렇게. 지호야, 힘내요. 자, 계속하겠습니다. 밑줄. 나는 수동적인 대립사위에서 장인에게 연대를 제안하는 주체적인 인물로 변모에다가 밑줄. 까지 잘라. 자, 장인은 탐욕스러운 인물이면서도 공경에 빠진 약자이자 화해 대상에다가 밑줄. 잘 잤어요? 저기 쌤의 꿀팁. 나는 수동적인 대립사회에서 장인에게 연대를 제안하는 주체적인 인물로 변모에다가 밑줄 치고 잘랐어요. 장인은 탐욕스러운 인물이면서도 공경에 빠진 약자이자 화해 대상에다가 밑줄 치고 잘랐어요. 이를 통해 작가는, 얘들아 우리 물결 칠게요. 협력과 화해로 나아가는 인간관계의 변화. 아, 이걸 재구성한 거구나. 거기다가 인간관계 재구성이니까 재구성이라고 써주시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내용 이해됐나요, 얘들아? 자, 그럼 뒤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뒤쪽은 우리가 안 해도 되겠네요. 157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157페이지 보시면은요, 잘 봐. 이거 다 그대로 들어가고 있어서 보시면 돼요, 얘들아. 일단 1930년대를 배경으로 하는 우리 1인칭 주인공 시점 다 그대로 다 갖고 왔어요, 얘들아. 나머지는 이미 다 했기 때문에 굳이 더 하지는 않겠습니다. 여기까지 내용 이해됐어요, 얘들아? 네, 요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거 한번 잘라주세요. 어려워요. 네.